세상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헛수고하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장미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한국 기업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을 두고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국력 과시를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투어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가 두바이에 건설된 것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같은 이유인 셈이죠. 한편 중동 페르시아만 인근에 위치한 카타르는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돈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그들은 고작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하며 가난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그들의 열등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0년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매장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천연가스만 세계 3위 규모에 달했고 원유마저 14위에 랭크되며 단숨에 가스 수출국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후 고작 270만의 인구, 경기도보다 작은 국토를 보유했던 카타르는 1인당 GDP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부국으로 급성장, 마치 한 뿌리하듯 돈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눈에 가시 같았던 두바이를 제치기 위해서였죠. 수도인 도하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더니 급기야 두바이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본따 만든 헐 카타르를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국가의 발전 속에서도 카타르 왕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의 부재로 이대로 가다간 잘해봐야 두바이 짝퉁 소리밖에 듣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었죠. 이에 카타르 공주이자 박물관청 수장인 알타니는 세계적 건축가인 장누베를 초청, 역사상 유례없는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고대와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설해달라. 이에 장누벨은 아무리 스타 건축가로서 자신만의 색이 특출나다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을 넘는 디자인을 뽑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획에 앞서 1950년대와 현재의 도하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카타르의 원시적 자연, 바다에 적한 사막 지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 장미, 실제 식물은 아니고 해양 사막 국가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모래와 해수의 결정체인데 이를 똑같이 본뜬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발견한 자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행운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카타르의 영원한 행복을 빌고 동시에 석유에만 의존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예술 분야를 제2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터무니없이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 이 같은 미친 계획에 섣불리 뛰어들 미친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네로라하는 글로벌 건설사들 대부분이 계획을 듣기도 전에 빠르게 손절했고 카타르 왕실조차 무리임을 알았는지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굴지의 한국기업 현대건설이었죠. 1979년 도하 호텔 및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프로젝트, 카타르 국영 비료공장 건설, 하마드 메디컬시티 2단계 공사,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등 총 20건 92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현대건설 측은 시공 직후 곧바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바다 옆에 위치한 현장은 80%가 넘는 높은 습도에 중동지역 특유의 50도가 넘는 폭염까지 겹쳐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최악의 기후였다는 점, 게다가 4,000명에 이르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인 관계로
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죠. 무엇보다 이 건물은 딱히 정면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닥, 벽, 천장의 부분 자체가 모호했고 기둥은 숨어 있었으며 둥근 판들이 공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실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조차 방해가 됐는데요. 수천장의 도면을 하나하나 해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의외로 각각의 곡선을 철골 뼈대로 이어붙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철골로 사막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공장에서 특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었죠.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은 총 316개, 76,000장의 콘크리트 조각을 현장에서 직접 끼워 맞췄는데 이는 엄청난 난이도의 퍼즐 맞추기였고 급기야 현장을 이탈하는 근로자까지 발생했는데요. 현대건설은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패널 제작을 위해 3,600개의 몰드들이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패널마다 바코드를 붙여 어떤 부분과 조립되어야 하는지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가벼운 외장재 대신 총 무게 3,000톤에 달하는 76,000장의 패널을 굳이 콘크리트로 만든 이유도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카타르인들이 좋아하는 돌처럼 굳은 사막 장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다만 이 때문에 조각당 200kg에 육박하는 패널 조립을 처음 완성시킬 당시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참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박물관의 역동적인 형태를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 이는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었고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오직 현대 건설만의 최신 기술이 3D 빔이 도입됐습니다. 이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로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을 의미합니다. 생산과 폐기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를 즉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며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현재 작업의 진척도와 공사 기간까지 예측이 가능했죠. 심지어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3분의 1을 목업으로 제작, 4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니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셈이죠. 한편 이 과정에서 무죄의 2000시간을 달성, 발주처로부터 무죄의 인증서를 수여받아 상호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건 덤이었습니다. 최종 완공되는데 걸린 시간만 총 8년. 그렇게 탄생한 완성품은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4년 정도 진행됐을 시 현장을 방문했던 한 건축가는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막 장미가 진짜 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4년 뒤 개관식에 참여한 그는 21세기형 건축물,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유토피아 그 자체라는 등 최고의 찬사를 표하기도 했죠. 미국 유명 여행 사이트인 트립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코스로 국립박물관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건축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외관에 매혹돼 오길 잘했다는 반응 또한 줄을 이었고 카타르는 그들의 바람대로 중동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국민기업 그 자체입니다. 현재 알마아 유아청소년 의료센터, 알부스탄 도로공사 등등 총 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에 이릅니다. 예상기간만 34개월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에 현대건설 측은 그동안 보여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신뢰 덕분에 향후에도 대형 수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들의 주장처럼 중동에서의 한국 기업 돌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